수능 정치화법 네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권 파트도 수능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수능에서 이 기본권 파트가 출제가 됐을 때 문제의 핵심은 각 기본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공부하실 때 각 기본권의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삶,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뭐 아주 좋은 이야기죠. 자, 그래서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정말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좋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 뭐 문제에서 이 파트가 출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추상적이고 범위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권이 뭐 별도로 제시문으로 출제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에서 간혹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포괄적 권리다라고 하는 말이 출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범위가 넓다고 했죠. 사실상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기본권, 그 다음에 헌법에 녹아있는 모든 제도들은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본권은 헌법 전체 내용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범위가 굉장히 넓고요.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 권리다라고 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본권에서는 포괄적 권리이다라고 하는 요 성격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기본권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권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치화법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삶의 영역에 쓸데없이 간섭이나 침해를 하지 않을 권리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아무리 개인이 자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해서 약속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면 그걸 국가가 간섭하거나 침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법이 금지해 놓은 행동, 범죄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나서서 간섭이나 침해를 한다.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당연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간섭이나 침해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 그래서 그렇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하고요. 자, 문제에서는 성격이 나온다고 했었죠. 자, 자유권의 성격,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이었군요. 첫 번째 영상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는 내용을 배웠었죠. 자, 그 파트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면 민주주의는 고대, 근대 시민혁명, 현대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세 개 파트로 나눠서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시기인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같은 경우에는 현대 민주정치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좀 다르죠. 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거잖아요. 고대 아테네는 모든 시민들이 국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근대와 현대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을 대신할 사람들, 대표자를 뽑고 그 대표자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체제이죠. 간접민주정치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유권이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현대민주주의의 틀이 완성됐던 가장 오래된 시기, 바로 언제? 근대 시민혁명.
그때 가장 먼저 시민들에게 인정된 권리가 자유권이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극적 권리와 방어적 권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유권은 국가가 불합리하게 개인의 삶에 간섭을 하거나 침해를 하지 않을 권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유권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자유권을 내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하나만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국가는 나라는 사람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전혀 간섭이나 침해를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태예요. 난 자유권을 침해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나서서 피켓 들고 뭐 어디 정부 종합청사나 뭐 청와대,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 대통령실 같은데 앞에 가서 국가는 앞으로 미래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자유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 국가는 나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의 자유를 침해한 적이 없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한다? 이건 정말 미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요 사례를 생각해 보면 자유권은 항상 어떻죠? 국가가 먼저 내 개인의 영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거나 간섭을 했을 때만 비로소 내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국가로부터 침해를 받고 난 다음에야 발동할 수 있는 권리인 겁니다. 소극적 권리인 거죠. 그리고 방어적 권리라는 말은 방금 설명에서 나왔죠. 국가가 나에게 먼저 공격행위, 일종의 간섭이나 침해 같은 공격행위를 했을 때 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적 권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괄적 권리. 아까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추구권에서도 나왔던 거랑 똑같은 표현인데요. 자유라고 하는 것도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뭐 종교의 자유도 있고 학문의 자유도 있고 뭐 표현의 자유도 있고 우리 앞에서 이제 헌법의 기본 원리 할 때도 잠깐 나왔던 내용들이죠. 자, 자유라고 하는 이 권리를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구체적인 권리에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유권도 범위가 굉장히 넓은, 내용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자유권의 성격에도 포괄적 권리라는 특성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평등권입니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간혹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평등,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건요, 누구나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건 맞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고요. 동등하게 대우해 줄 이유,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똑같이 대우해 줄 필요 없습니다. 자, 내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부상을 당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뛸 수가 없는 사람과 지금 뭐 부상 같은 게 전혀 없어서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두 사람한테 100m 달리기 시합을 해서 이긴 사람에게 더 높은 월급을 주겠다. 만약 이런 식의 채용 조건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두 사람을 똑같이 대우를 해서 둘 다 0m부터 스타트를 해서 100m에 골인하는 이런 경쟁을 시키는 게 여러분이 보기에는 평등한 겁니까? 두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조건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너넨 둘 다 똑같이 인간이니까 다리를 다쳤던 말든 상관없어. 그냥 너네 둘 다 0m부터 달리게 해서 먼저 골인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월급 줄 거야. 이게 정말 평등이라고 여깁니까? 아니죠. 들었을 때 뭔가 굉장히 찝찝하죠. 이게 정말 공정한 경쟁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현대사회에서의 평등이라는 건
동등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게 합리적이야. 그러면 동등하게 대해줘요. 그런데 두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너무 달라서 이 두 사람을 동등하게 대한다라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하면 안 되고 차별적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교과서들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동일한 상황과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동일하게, 차별 대우 없이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다르게 대우를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여겨지면 다르게 대우하는 것,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평등권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부분에다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이 평등권에,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평등권의 정확한 의미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등권의 성격은요,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시민혁명 때 시민들은 왜 왕정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사회를 세웠습니까? 자, 왕정 국가에서는 국가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왕 혼자서 했나요?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특권계층이라고 부르는 귀족들은 왕과 더불어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없었을 뿐이에요? 일반 시민, 노동자, 농민들한테 없었을 뿐이에요. 자, 권리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안 되는 사회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야? 어떤 특정한 계층한테는 이 권리가 인정되고 어떤 계층한테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왕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상 사라져 버렸죠. 자, 이렇게 권리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을 해줄 거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동일하게 인정을 해줘야만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겐 권리를 인정하고 누구에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회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이 쌓이다 보면 결국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시민혁명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래서 평등권을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권을 보장해 줄 거면 우선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걸 우선 깔아놓고 전제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들한테 새로운 권리를 인정해 줘야만 사람들은 불만을 갖지 않게 되고 우리 사회는 안전하고 건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을 해요. 자, 이 의미만 알고 있으면 참정권의 첫 번째 성격은 바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정권은 정치적 기본권이다. 네, 국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니까 당연히 정치적 기본권이겠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능동적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집에 가만히 투표일 날 앉아 있으면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찾아와서 투표를 하게 해줍니까? 선거한 막 공무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요번에 후보자들은 누구고요? 이 후보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결정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우리 집 거실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줍니까? 아니지요. 내가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선거 기간이 다가왔을 때 뭐 인터넷을 통해서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막 정치인들, 후보자들이 홍보를 할 때 그걸 귀담아 듣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공약을 주장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내린 다음에 투표일 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투표장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찾아가서 내 신분 증명하고 투표를 하고 와야 됩니다. 어때요? 내가 직접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참정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행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 권리라고 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성격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 기본권은 사회권입니다. 이건 우리 앞에 있던 세 번째 영상에서 헌법의 기본 원리 배울 때 복지국가의 원리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던 권리였습니다. 자, 복지가 뭐였죠?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보장을 국가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에게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이 뭐다? 바로 사회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사회권의 의미를 읽어보면 우리가 배웠던 복지의 의미와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복지국가의 원리, 그 다음에 이 뒤에서 사회권 보면서 복지의 의미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에서 이미 한번 중요하다고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별도로 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권의 성격을 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물론 이게 가장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한 100년 정도 됐어요.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게 처음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그러나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해서 배우는 주요한 기본권들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권을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자유권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유권은 가장 오래된 기본권, 사회권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권의 성격은요, 적극적 권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일까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어떤 직업적인 활동만을 통해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빈곤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걸 국가가 알아서 알아채서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다 파악한 다음에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뭐 현금 지원을 할 거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국가가 알아서 판단을 한 다음에 난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와서 선생님 요즘 살기가 참 힘드시죠? 예, 우리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얼마의 지원금과 뭐 직업 교육과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복지 혜택을 제공해 줄까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5천만 국민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직장은 어딘지, 그 직장에서 제대로 월급은 받고 있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국가가 파악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공무원이 얼마나 많아야 그런 일들을 공무원들이 다 처리할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복지 혜택은요, 내가 국가를 찾아가서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을 찾아가서 저는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재산은 지금 이 정도 상황이고요. 나의 한 달 수입은 이 정도이고요. 나는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드니까 국가에서 저한테 좀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나의 상황을 증명하고 달라고 요구를 해야만 국가는 나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적극적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증명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국가는 나에게 사회권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기본권은 청구권입니다. 자, 청구권은요, 가장 쉽게 청구권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뭐 청원권, 재판 청구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재판 청구권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 정말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판 청구권. 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을 찾아가서 판사님, 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재판을 통해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야 되죠. 국가를 찾아가서 국가가 재판이라고 하는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청구권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국민이 국가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청구권이다. 이렇게요. 자, 다음에 재판은 언제 받는 겁니까? 나에게 정당하게 보장돼야 되는 권리가 국가든 아니면 다른 타인이든 뭐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의 권리가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 재판이죠. 그래서 청구권의 의미 어렵게 복잡하게 암기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청구권, 가장 청구권을 이해하기 쉬운 것은 재판 청구권이다. 재판, 국가에 찾아가서 재판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재판을 언제 한다? 나의 권리가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청구권의 의미를 암기하지 않더라도 쉽게 객관식 문제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청구권의 그러면 성격들을 한번 봐보죠. 첫 번째, 수단적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방금 말했던 이 재판 청구권, 청구권은요,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청구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재판을 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재판 그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머리도 되게 아파요. 그런 복잡한 절차를 내 목적으로 삼겠습니까? 나는 재판만 받으면 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재판만 갈 수 있으면 만족이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침해당한 나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지만 하는 거예요. 내 권리,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권리. 즉,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은 수단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적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나는 내가 직접 당한 일이니까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일을 당했는지 판사님은 압니까? 몰라요. 그래서 판사님 입장에서 어때? 나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 말을 전적으로 믿어줘.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거 그냥 바로 믿어주면 되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건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판단해야 되는 판사님은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법은 최대한 판사님께서 무엇이 진실이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과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건 정말 복잡한 절차들의 집합체예요. 고소장을 제출을 하고, 증거를 수집을 하고, 증거를 제출을 하고, 신문이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되거든요. 왜? 정말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제3자인 판사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들을 거쳐야만 제3자인 판사께서 진실을 알 수가 있고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처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은 절차적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 좀 어려우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이 국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청구권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동사무소만 가보더라도요. 내가 국가기관에 무언가를 요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서들을 써야 되죠. 그런 문서들을 차례대로 적은 다음에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국가가 해주진 않잖아요. 국가 입장에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건지, 뭘 해달라는 건지, 알아야지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쓰는 절차를 마련해 놓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해는 쉽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게 뭘 요구하려면 국가가 국민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청구권은 절차적 권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